네, 그럼 오늘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 정치부에 김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야기는 참 기쁜 내용이었죠. 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에서 윤성빈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땄습니다. 저도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4차 레이스가 끝나고 이제 1위 금메달이 확정된 이후에 화면을 보다가 좀 튄다 라는 생각을 했던 인물이 있었죠. 오늘의 첫 번째 인물인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입니다. 화면에 여야를 떠나서 저분이 저기 왜 계시지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결국 이런 논란들이 커지고 커지다 보니까 무단 출입 특혜 논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작 윤성빈 선수는 박영선 의원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해서 인사를 했는데, 그래요? 예, 좀 뻘쭘해진 상황이 사실은 제일 처음에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 뻘쭘함을 이기려고 했던지 박영선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윤성빈 선수와 같이 또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올리면서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제 온라인에서 아니 왜 윤성빈 선수의 그 금메달 축하를 저렇게 피니시 존까지 가서 했으며 또 시합이 끝나고 나서 굳이 선수랑 사진을 찍어서 올렸냐, 국회의원이 괜히 이렇게 가서 홍보용으로 찍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막 붙었습니다. 결국에는 박 의원이 자신이 국민들에게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좀 사과한다, 이렇게 사과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윤성빈 금메달리스트를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근데 또 박 의원은 박 의원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유와 해명을 했잖아요. 피니시 존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국회의원이 특혜를 이용해서 올림픽 경기를 마음대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일었는데요. 구구절절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또 유승민 IOC 위원회 초청으로 간 것 같은데, 설날 때 응원하는 응원객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간 거고, 그러니까 본인은 선의로 가서 응원을 한 거다. 윤성빈 선수의 금메달을 따는 데 도움이 된 거다. 약간 이런 의도로 이제 얘기를 했고, 또 피니시 존 들어간 것도 이제 자기가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관계자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간 거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매진 다 됐는데 왜 설날이라고 응원하는 사람 없겠냐라고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고, 본의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비판을 가장 강렬하게 하는 쪽이 야당이 아닐까 싶어요. 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논평 같은 거는 국민들의 반응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 결국 특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금메달리스트를 본인 홍보에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사과를 하려면 정확하게 내가 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었으면 되는데 너무 구구절절 변명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카드도 없이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으니 이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IOC 관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법률가 출신다운 그런 비판에 나섰고, 이게 법률가 출신다운 건가요? 또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참 곤혹스러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래요. 양쪽에서 날선 비판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옆에서 웃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장 출마를 이제 앞두고 있는 박영선 의원에게는 악재인 건 확실하잖아요. 사실 이제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이 금메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인지도 올리고 좀 지지도 홍보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건데,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또 박영선 의원 측에서도 이렇게 사건이 일파만파 된 데에는 경쟁자들이 또 이렇게 속으로 고소해하면서 이 일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서울시장 출마를 의중에 두고 있었던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의 비판들이나 상황들을 또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슈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한 2주 전까지 남북 정상회담 꼭 내일 모레 이루어질 것처럼 분위기가 이렇게 갔었어요. 실제적으로 남북 간의 관계도 개선이 됐던 게 사실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속도 조절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참 외교적인 기술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외신들이 번역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하네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17일날 그 평창올림픽에 응원을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속도 조절을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으로부터 평양 초대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도 남북 대화 여건이 성사되면 하겠다. 이렇게 좀 전제 조건을 달았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정부는 설날을 계기로 이산 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우선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응은 그러면 어떤가요? 미국이 알쏭달쏭하고 펜스 미국 부통령도 와서 좀 대북 압박 기조를 강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어쨌든 그 압박 기조 속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는 모습입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그 잔인한 독재 정권이 파괴적인 무게로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김정은 정권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압박 기조를 계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화파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길 귀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 결국에는 양쪽 다 모든 수단을 쓰겠다는 그런 의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야 남의 나라 잔치집 와서 그냥 촛불이고 갔고. 네. 근데 이제 부통령이니까 저희가 신경 많이 쓸 사람은 아닌데 이런 보좌관들이나 장관급에서 각각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로서도 좀 헷갈리는 게 사실이고 하다 보니 어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중단 여부 뭐 이게 또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해석들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한데도 이 한미연합훈련 연기가 굉장히 큰 카드였었는데요. 예. 그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북한이 요구했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네.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일본이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 관계자가 평양을 최소 2차례 방문해서 올림픽 참가를 논의를 했다. 이렇게 네.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오보라고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을 했는데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그 신년사에서 올림픽 참가를 밝히는 그 과정에서 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됐었고 또 앞으로 정상회담 때도 이를 두고 중요한 북한과 이렇게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참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거라 진행 상황 한번 저희가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서울시장 출마가 거의 이제 정치권 내에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인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 자체보다는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그 매치가 좀 네.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그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안 전 대표가 그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하면서 후보직을, 네. 박원순 시장이 그 낮은 지지율에서 갑자기 그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또 당선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빚을 지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둘이 붙으면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논리로 정치 그 공방이 오고 갈 것 같아가지고 관심이 큽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안팎에서는 좀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여론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좀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같은 편이었으니까 양보를 한 거고요. 지금은 전혀 상대 이제 적군으로 만난 건데 뭐 양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얘기를 해준 것처럼 바른미래당의 대표까지 이제 맞지 않으면서 서울시장 출마에 힘을 쏟고 있는 건데 이게 실제로 승리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바른미래당 그 통합 과정에서 리더십 상처를 좀 많이 받고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그 행보에서 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는 것 때문에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보고 있으면서도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할까, 이런 좀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패배하게 되면 자칫하면 그 정치적 생명이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참 이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 국회의원 뭐 재선거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또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정치부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통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계속해서 성공투자해 나가시고요. 저희들은 또 핫한 이슈 들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